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에서는 월지가 자신과 부모 또는 형제 직업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후에 든 생각은 그냥 무심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언제 어느 때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를 예상하는 거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조카 또는 자식 또는 주변에 친지들이 있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낳아야 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전 강의와 관련해서 과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달에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출생하는 달과 공부 성취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을 텐데요. 그 자녀들은 몇 월 달에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태어난 달이 아이의 학습 능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몇 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몇 월 달에 출생한 아이가 좋을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격적인 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겨울에 태어난 경우보다도 더 발랄하고 성격적으로 뭔가 내부보다 외부를 더 지향하고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그냥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사근사근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밖을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더 있기 때문에 집중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부를 더 지향하기 때문에 학업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막연하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에너지가 집중 에너지가 정화, 임수, 기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그런 에너지들은 사실은 양의 에너지보다도 음의 에너지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물론 많은 걸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예, 꼭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개인이 과연 또 행복하지 않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거북하죠. 행불행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또는 못한다 또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행불행에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렇게 어떤 그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로 성적 상위자와 출생으로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 한 4,500명 정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 영어, 수학 합이 3,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이 각각 영어를 각각 1등급 맞은 학생들이 몇 월 달에 과연 몇 월 달에 출생한 학생들이 성적이 좋을까, 이걸 분석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합이 3인 학생들이 67명이었습니다. 예, 67명인데 이 학생들을 월별로 분포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6명, 4명, 5명, 6명, 3명, 6명, 7명, 6명, 6명, 8명, 6명, 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4명, 이제 5월 달만 3명이고 12월 달이 4명인데 나머지 10월 달만 지금 8명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달은 뭐 4명, 3명, 5명 특별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합이 4인 경우 그러면 이제 3개 중에서 어떤 한 등급이 2등급이고 한 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 2개는 1등급인,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수, 영어 합이 4죠. 이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1월부터 그 인원을 써보면요. 1월 달에 14명, 12명, 11명, 6명, 6명, 4명, 8명, 1, 4, 5, 6, 7, 그 다음에 8월 달에 5명, 11명, 5명, 5명, 10명 이렇게 해서 전체는 9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합이 4인 사람들이 월별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12월부터 1, 2, 3월 그 겨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의 학생 분포가 좀 다른 달보다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6월하고 5월은 조금 적네요. 그러니까 양력 6월이기 때문에 뭐 6, 7월, 6, 7, 8월은 나름 이제 더운 여름 계절인데, 그러니까 국영수합 4를 기준으로 보면 추운 겨울에 학생 수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합 3과 합 4를 다 이렇게 합쳐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합계 데이터가 나오죠. 1월은 20명, 그 다음에 16명, 12명, 9명, 10명, 15명, 11명, 17명, 13명, 11명, 14명. 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이 3, 4가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점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은 몇 월 달에 몇 명 분포가 되는지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국영수합이 각각 111인 경우는 월별로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국영수합이 4인 경우는 겨울에 출생한 학생들이 조금 더 다른 달에 비해서는 더 숫자가 더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면 옛날과 달리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들은 똑같은 학년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취학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에 대해서는 같은 학년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11월 달에 출생한 아이다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적어도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10개월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출생월이 뭔가 굉장히 가을, 겨울에 태어난다면 봄에 태어난 학생보다는 분명히 많은 그 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력이나 판단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학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로 봤을 때 몇 월 출생자들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국 명리학 입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연월 구조가 개해년 임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B라는 사람은 정유년 임자월에 태어난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임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맹목적으로 그냥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밖을 향하지 않고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더 공부할 시간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보고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주 공부하는 입장으로 보면 똑같은 임자월에 태어났다고 해도 개해년에 태어난 사람과 정유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A의 경우에는 개해 임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기로 되어 있는데 B의 경우에는 정유 임자. 그러면 A번에 수기가 연월에 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물이죠. 그냥 흐르는 물에 불과하죠. 근데 B 사주는 연에 정화가 유금을 자극해서 유금 시종자가 자수에 풀리는, 그러니까 A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연월 구조가 좋죠. 그러면 B의 임자월은 똑같은 A와 같은 임자월이지만 연에 정유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물이 되죠. 말하자면 미네랄 워터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 달이 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1월 달에 태어났지만 연후 구조가 좋기 때문에 또 2월 달에 태어났지만 또 연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111 분포를 보인 아이들은 월에 관계없이 연우 구조와 월우 구조가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월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11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월지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월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자수라고 하는 월지가 그냥 월지 혼자의 개념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유라고 하는 연주가 있기 때문에 연주와 월지 관계가 서로 상호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비의사조가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연월 구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월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과 관련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세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월과 연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 또 직업적인 면까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 학생은요, 병술년, 신묘월, 경자일에 출생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B 학생은 병술년, 신묘월, 병일에 태어난 학생이고요. C 학생은 병술년, 신묘월, 을사일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공교롭게도 쉬는 시간에 사주 상담을 했는데요. ABC 학생들이 전부 3월 출생자였습니다. 한 학생은 3월 12일, 3월 17일, 3월 18일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반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심리상담 해주는데 궁금하지 않니? 바로 받을 사람 바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뭔가 자기가 내보이고 싶은 공부를 잘한다거나 또 어떤 면에서 특기가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먼저 달려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주를 봐줄 때 이 세 학생이 나름 자기들이 입지가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왔길래 제가 먼저 그랬어요. 뭐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촉이 더 발동이 됐었나 봐요. 제가 A를 보는 순간 경자가 생각이 났어요. 얼른. 왜냐면 제가 경자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경자를 보는 순간 너는 혹시 선생님 될 생각이 없어? 제가 딱 먼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황스럽는데요? 아니, 제가 선생님이라는 걸 선생님 어떻게 아셔요? 그래, 그런 글자가 있어. 야, 선생님 혹시 신들린 거 아니죠? 선생님 무슨 신들려? 글자가 있다니까. 이 경자라는 글자가 그런 에너지야. 혹시 부모님이 뭐 교육 관련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 A 학생은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고요. B 학생은 병호가 보였습니다. 병호가.
그래서 B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업이나 무슨 성격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먼저 직업적인 얘기를 먼저 했죠. 병호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오화 중력 에너지가 있고 말처럼 잘 뛰어다니고 힘이 넘치고 병화로 뭔가 세상을 밝히고, 물론 연월일시 그런 8글자로 사주를 잘 읽고 직업을 추론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8팔자 중에서 간지 또는 뭐 하나의 글자 뭐 이런 것이 직업과 직접 연관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B학생은 제가 병원을 보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요. 혹시 너 경찰이 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진짜 그렇대요. 경찰을 생각하고 있대요. 저도 그날은요, 그냥 뭐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실 병호 간지가 그런 면이 있죠. 또 이 노술삼합으로 보면 오화가 이제 장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하면은 그 에너지 구조상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학생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학생은 을사간지이기 때문에 뭔가 공익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세 학생은 연월일의 구조가, 그러니까 A 학생은 일지에 지금 수기가 있죠. 이 학생만 지금 수기가 있고 나머지 B, C는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수기가 전혀 없는 구조는 뭔가 좀 사주 전체가 빡빡하기도 하고 조직 생활보다는 특수적인 뭐 군대나 경찰이나 뭐 이런 특수조직에 더 어울린다. 뭐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명리학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C 학생은 공익 그런 구조가 아니고, 또 신묘를 봤을 때 얼른 어떤 직업이 추론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을사를 제가 공익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생은 그게 아니고 스포츠 분야의 일을 하고 싶대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수기가 없기 때문에 체육, 뭐 군대, 군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하, 이 학생이 을목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 풀리면 스포츠 캐스터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려면 당연히 을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고 사람과 교류가 많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응용하는 응용력이 좋아야 되죠.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은 봄이죠. 자, 그렇다면 봄에 가장 맞는 에너지는 C,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시절로 보면 가장 좋은 거죠. 또 B를 보면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병화는 여름에 뜨거운 햇볕으로 경금 열매를 키우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또 A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은 여름의 열매인데 묘월에 범호 묘월에 태어났죠. 시절이 약간 좀 비틀려져 있는데요. 자, 이 세 학생의 경우에는 시간을 잘 모르겠지만 A를 제외하고 수기가 없는 것이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대운을 보면 약간 수기가 이제 그러니까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신묘월이니까요. 예,
임진, 계사, 갑오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천간에 약간의 수기가 제공되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수기가 없어서 사주가 좀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A 학생의 경우에는 ABC 공이 신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묘간지가 얼른 눈에 띄죠. 그래서 공통사항은 일단 A나 B나 C나 전부 영어가 1순위입니다. 영어가 1순위. 그리고 A의 경우에는 자수가 제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B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화 속에 병기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데 외국어와 모국어를 변환하는 그런 기능이 좋은, 그래서 외국어가 더 잘 될 수 있죠. C 학생의 경우에는 신묘가 물론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요. 다시 을신이라고 하는 에너지 조합이 있어서 을신도 머리가 좋은 간제에 해당이 되고, 또 사술 이렇게 계속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명 중에서 머리로 보면 가장 좋은 경우는 C 학생의 경우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ABC 학생들은 공부를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과목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C 경우에는 재성이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재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의 어려움이 많은 학생이 바로 C 학생입니다. 대체적으로 ABC 학생들은 굉장히 밝았고요. C도 을목일주였기 때문에 을 글자대로 서글서글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B도 병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밝고요. 또 이렇게 병신합이 있어서 나름 또 수기를 공급해주는, C도 병신합으로 나름 수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른 보면 수기가 부족하지만 또 부수적으로 수기가 제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병술년하고 신묘년이 묘월의 입장에서 보면 수기가 연월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병신합이 되어서 수기가 나름 제공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보면 태어난 월이 학업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어느 달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 태어난 달과 태어난 해가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또 월지 시공을 연의 두 글자와 월간 그 세 글자가 월지 시공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에 따라서 연월 구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몇 월 출생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가 좋다 나쁘다, 또는 두뇌가 좋다 나쁘다,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잘하나 못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그냥 집중 에너지를 생각하면 '겨울에 태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아하 그러지 않다. 확실히 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연의 두 글자와 월간 이 세 글자와 월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 또는 뭐 예비 부모님들은 이런 관계를 잘 알면 굉장히 좋은 자녀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학업 관계 또는 학생의 성적 또는 진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데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도 분석해 보고 저렇게도 분석해 보고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또 물론 이제 그 직업적인 면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본인의 성적과 또는 저희가 아무리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되면은 또 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부족한 학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교과를 어떻게 하면은 더 채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아까 ABC 경우에 있어서 B 학생의 가장 어려움은 "너는 국어가 가장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죠. 병호를 보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출제자를 무시하는 계속 지금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경신 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정말 잘 들은 건 아니고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컵을 하는 것이죠. 역시 이 학생도 국어를 공부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C는 수학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는 좋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